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민간 사업으로 공원 터에 공원과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말썽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구미시의회가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도량동 일대에 공원 48만여 제곱미터를 조성하고 아파트 3,300가구를 짓는 꽃동산 공원 협약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시의원들이 지주들 요구만 반영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왜 의회 시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했노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도량동 지산동 전체 해서 지역민들 의견을 물어서 이거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일몰제가 적용돼도 공원이 보존되도록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미시가 난개발을 강행한다며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차원에서 포항시는 20%만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29.5%까지 짓거든요. 이거는 전국 최고 수치인데 그만큼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난개발이다. 그래서 구미시의회가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 주민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구미시의회는 최종 의결을 미루고 의견을 더 듣기로 했지만 공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충분한 설명과 여론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 기간 동안 여론을 좀 더 충분히 경청해서 하도록 하자. 구미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3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꽃동산공원 협약서 동의안을 의결할 것인지 부결시킨 것인지를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막대한 재정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운행에 자주 차질을 빚는데요. 영덕군이 군 예산으로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 회사의 운행을 위탁하는 실험적인 공공형 교통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선 철도 영덕역에서 승객들이 보라색 버스에 오릅니다. 영덕읍과 해안마을을 두루 거쳐 강구항까지 돌아오는 영덕 블루시티 버스입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편의도 고려해 열차 시각에 맞춰 운행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농촌형 교통 모델 공모에 선정된 영덕군이 국비로 2대를 구입해 버스 회사의 운행을 위탁한 겁니다. 차도 깨끗하고 색깔도 좋고 이 자석이 많아가지고 이 시골 차는 자석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 남한 사람들이 편하게 앉고. 블루시티 버스는 버스 회사가 운행을 맡지만 영덕군 소유여서 운송 수익금은 영덕군이 가져가는 공영제에 가까운 교통 모델입니다. 기존 버스 회사가 연간 20억 원의 재정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자주 운행에 차질을 빚자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공공형 버스의 부분 도입이라는 좀 실험성이 강한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교통복지를 궁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덕의 농어촌 버스는 모두 20대. 영덕군은 버스 회사의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0억 원까지 쌓인 데다 자체적인 회생 능력이 없다고 보고 위탁 운영식 버스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군의회와도 예산 확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의 새로운 시도가 농어촌 버스의 만성적인 운영난을 줄일 수 있는 교통 모델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공고에 제기됐던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학교법인의 모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3명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영남공고 감사 결과 이사장 A씨가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뒤에도 법인 이사회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사장의 친척인 행정실장이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운동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취업률을 부풀리고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통합회원증 한 장으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춥니다. 이 대구시는 도서관 통합 허브 시스템을 2021년 초까지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10곳에 구축한 시스템을 구립도서관 26곳과 동네 공립 작은 도서관 60곳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상한제 보완 대책이 사실상 유예나 다름없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 기간을 준 것은 사실상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감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해와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만 허용했던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는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